안녕하세요. 시스템, 시스템 해킹,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고요. 저번 주가 입실렌티였죠. 입실렌티였기 때문에 이 녹화 강의는 그거에 대한 보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쉘코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쉘코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쉘코드를 저희가 직접 어셈블리 코딩을 통해서 짜고 이제 그 내용을 드림액 문제에다가 넣어서 쉘 코드를 직접 실행시키는 것까지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녹화 강의 때는 뭘 할 거냐면은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보안 기법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보안 기법을 확인하는 체크색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어가 기본 리눅스 쉘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화 강의랑 함께 여기에 있는 스터디 자료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자료에 있는 이제 이 링크를 따라서 쭉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서 쭉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시킬 때 맨 마지막에 명령어는 수도 권한,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체크색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고요. 체크색하고 대시 파일 한 다음에 여기 문자열에 실행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AO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제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실행 파일에 걸려 있는 보안 기법들을 전부 다 이 책색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렐로나 캐너리, NX, PI 이런 것들이 다 보안 기법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게 NX죠. 그래서 RAO라는 실행 파일에는 NX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뜨는데 그럼 NX가 뭐냐라고 NX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NX라는 보안 기법은 메모리에 메모리 메모리 구역별로 메모리 구역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보안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그렸었죠. 그래서 메모리 레이아웃 중에서 텍스트 영역도 있었고요. 데이터 영역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영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힙 영역도 있었고 그리고 맨 위에 스택 영역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가지는 메모리에 여러 가지 구역들이 지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NX라는 보안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메모리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기계어 명령이 저장되어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읽기랑 쓰기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요. 코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텍스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영역은 실제 기계어 코드가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택 영역에 기계어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 있으면은 스택 영역에는 읽기, 쓰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어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쉘코드에서는 못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쉘 코드를 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있지 않았어.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제 코드 문제 파일 자체적으로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조정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푼 쉘 베이직이라는 문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쉘 베이직의 문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쉘 코드를 이제 쉘코드라는 버퍼 주소에 쉘코드라는 버퍼 주소에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 버퍼 주소를 함수 포인터로 바꿔서 실행시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의 문제 파일이었었죠. 저번에 풀었던 문제 파일이.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쉘코드라는 주소에 쉘코드 기계어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실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쉘코드의 주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스택 영역에 있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 있을 때에는 스택 영역에 읽기 쓰기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스택 영역에 있는 주소를 함수 포인터로 억지로 타입캐스팅해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권한이 안 된다고 뜨면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가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 파일에 보시면은 mmap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썼죠. mmap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썼죠. 그래서 이 mmap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메모리에 권한을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 권한까지 읽기 쓰기 그리고 이 상수가 실행 권한을 주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까지 이 쉘코드라는 포인터 주소 메모리 스택 영역의 주소에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X라는 보안 기법을 이 무효, 문제 파일 자체적으로 우회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냥 쉘 코드만 넣어도 이제 문제가 풀리게끔 이 문제에서 NX라는 보안 기법 자체를 없애준 거죠. 그래서 쉘 코드를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러면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NX라는 보안 기법이 걸려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쉘 코드를 스택 영역에 어떤 주소에 넣어서 실행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return address overwrite라는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놔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파일이 있는데 이제 실행 파일이랑 이제 여기 있는 실행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 리눅스 환경상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옮겼는데요.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인풋이라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래서 받고 그대로 종료되는 그런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 C 파일도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도 살펴보자면 소스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안 쓰는 함수가 하나 선언이 돼 있죠. 안 쓰는 함수가 하나 선언이 돼 있고 이 함수는 execv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ecv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binsh 같은 경우에는 쉘을 실행시키는 쉘이라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execve 함수에 이 binsh라는 명령어가 첫 번째 인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binsh 경로에 있는 쉘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getShell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럼 쉘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가 새로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쓰지는 않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쓰지는 않는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는 쓰지는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함수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 자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scanf로 버퍼 주소에 이제 뭔가를 입력을 받고 문자를 입력을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리고 요 문제 파일에 아까 전에 배웠던 check색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일에 걸려있는 보안 기법들이 싹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nx라는 보안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스택 영역에 저희가 이전에 배운 쉘 코드를 넣는 짓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넣는다고 해도 스택 영역에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쉘코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안 쓰는 이 함수를 쓸 겁니다. 저희가 안 쓰는 이 함수를 쓸 겁니다. 이 C 언어 코드를 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실행 파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이 실행 파일을 열어보시면 메인 함수도 있겠지만 이 위쪽에 보시면은 getShell이라는 함수도 똑같이 컴파일 어셈블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getShell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텍스트 영역이 있기 때문에 getShell 함수의 여기에 있는 기계어 명령들은 싹 다 실행 권한이 있는 명령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뭘 목표로 할 거냐면 이 메인 함수는 그냥 뭔가를 입력받고 끝이에요. 이 메인 함수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이 getShell 명령어로 점프하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getShell 명령어로 들어간 실행 흐름을 바꾸는 그런 걸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getShell이라는 함수로 어떻게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변조할 수 있느냐 그걸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딨지? 여기 있다.
이제 VS 코드가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컴프 1 때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 하게 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캔F를 자체적으로 막는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캔F S를 쓰던가 그렇게 해라라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막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스캔F가 얼마를 입력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버퍼 길이가 0x28만큼 있는데 스캔F 함수를 쓰면은 0x28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 위험하다. 그래서 스캔F를 안 쓰는 거다라고 컴프 1 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스캔F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마 같이 아실 거예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실습을 같이 하시게 되면.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RAO 실행 파일을 직접 분석을 해볼 거예요. GDB로 직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DB로 얘를 열고요. 디소스 메인 해서 메인 함수를 열어줍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 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보이고요. 그리고 0x30만큼 RSP를 내리니까 이 메인 함수는 스택 영역에서 0x30만큼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가 선언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scanf 함수가 선언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프롤로그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베이스 포인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가 실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터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여기에 스택 포인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택 포인터를 내리게 되면 베이스 포인터랑 스택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이 함수가 쓰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낮은 주소, 그리고 베이스 포인터가 이 함수가 쓰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쓰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고, 그리고 이 위쪽이 메인 함수가 전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할 명령어 주소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했죠. 베이스 포인터 바로 위쪽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진행이 되면은 메인 함수에 리턴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쪽에 saved stack pointer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saved stack pointer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쪽이 이제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그래서 프롤로그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캔F로 여기서부터 입력을 받는다고 칠 때 입력을 잘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입력을 받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save stack pointer나 return address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정보들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스캔F로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캔F로 입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입력을 많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SFP하고 SFP까지 덮은 다음에 이 리턴 어드레스를 저희가 원하는 이 리턴 어드레스를 저희가 원하는 실행 권한이 있는 함수의 주소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getShell 함수의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getShell 함수의 주소, 다시 말해서 4006AA 이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4006AA 이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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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scanf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택 포인터랑 베이스 포인터 차이가 지금 10, 20, 30, 0x30만큼 0x30만큼 차이가 나죠. 0x30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A 8개가 8바이트죠. 그리고 8바이트가 요거 한 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덮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베이스 포인터까지 덮일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포인터까지 덮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베이스 포인터까지 덮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주소를 덮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주소를 getShell의 주소로 덮어야겠죠. getShell의 주소가 아까 전에 어, 딴 곳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getShell의 주소가 4006AA였죠. 그럼 다시 내려와서 이제 4006A를 여기에 4006A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getShell의 주소였어요. 그래서 얘를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3406이니까 1, 2, 3이니까
얘는 64비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7, 00 더 있어야겠네. 그래서 얘를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바꿔서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AA 60, 40,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자열 입력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 입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AA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AA 그 다음에 06이죠. 그 다음 40, 00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문자열로 인식이 되네요. 이게 문자열로 인식이 되네요. 문자열로 인식이 되네요. 그냥 여기에서 바로 들어갑시다. 네, 그냥 GDB에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입력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로 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여기 RAO라는 실행 파일에 입력을 넣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폰툴즈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db 이제 저희가 직접 이걸 하는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계어 명령 단위로 이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gdb 디버그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로그 레벨 디버그 그 다음에 컨텍스트 로그 레벨 디버그라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로그 레벨은 디버그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아키텍처는 이제 저번에 실강에서 실습을 했을 때 이거 안 넣어서 에러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바로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eive until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풋까지 프로세스를 진행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넣어야겠죠. 입력은 바이트 문자열로 A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다시 메인 함수를 열겠습니다. 메인 함수 열면은 지금 스캔f 함수의 인자로 이제 여기가 버퍼의 주소죠. 그래서 70080 여기가 DC80 여기가 버퍼의 주소고 이제 저희가 A를 얼마만큼 담냐면은 이제 베이스 포인터까지 담으면 되겠죠. 그러면 8, 10, 18, 20, 28, 30 그리고 38까지 담으면 38까지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0x38까지 0x38까지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64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수를 p64라는 함수는 인티저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걸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메모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패킹해주는 문자열로 패킹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006AA가 getShell의 함수 주소에 4006AA가 getShell의 함수 주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pinteractive를 써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걸로 입력 코드는 다 짠게 되고요. 그래서 부분들을 실행시켜서 실제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짠 게 x2 파이썬 파일이었죠. 그래서 얘를 열게 되면 오타 났네요. 열어서 바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예,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오타가 좀 많네요. 네, 이것도 바꿔주시고요. 예, 실행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GDB 디버그로 실행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GDB가 새로 뜨게 되고요. 메인 함수 플러스 0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바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롤로그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까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rintf 해서 뭔가 잘못됐는데. 아, 이것도 오타 이것도 오타 났네요.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인터랙티브죠. 그래서 다시 실행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GDB가 다시 떴고요. 네, 다시 여기에서 프롤로그가 나오고요. 메모리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인풋까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scanf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스택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가 보내줬던 이 내용대로 스택이 높여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내용대로 스택이 높여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필로그를 진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리브를 하게 되면은 베이스 포인터에 저장돼 리브를 하게 되면은 리브는 mov rsp rbp이기 때문에 베이스 포인터에 저장된 이 주소가 rsp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rsp가 리브가 실행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리턴 어드레스까지 스택 포인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렛이 실행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getShell의 주소가 다시 IP에 들어가게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GDB에 다음에 실행될 명령은 getShell이다 해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말한 대로 리턴 어드레스를 실행 권한이 있는 원하는 함수의 주소로 덮어가지고 메인 함수의 굴레에서 원래라면 메인 함수가 종료되고 그냥 모든 게 끝났어야 하는데 원래라면 메인 함수가 종료되고 모든 게 끝났어야 되는데 메인 함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getShell 함수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continue를 누르게 되면 이게 에러가 떴는데 이게 에러는 무시하고요.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원래 메인 함수가 바로 종료됐어야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id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제 제 id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제 id가 나오게 됩니다. 그 원래 실행 파일의 메인 함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금 쉘이 실행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명령 프롬프트처럼 기능을 하게 되죠. 명령 프롬프트처럼 기능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ls 명령어 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파일 이름이 나오고요. 이제 vi 에디터도 실행시킬 수 있나? 아, 이건 안 되네요. 아닌가? 네. 되네요.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종료가 되지 않고 제 명령을 받아서 프로세스가 지금 종료가 되지 않고 제 명령 쉘이 따져서 지금 제 명령어 넣는 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죠.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공적으로 익스플로잇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긴 풀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드림액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제로 플래그를 딸 수 있도록 이제 드림액 사이트에 원격으로 이 내용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 GDB 디버그로 열었죠. 그래서 이번엔 리모트로 열고요. 그래서 IP 주소로 이제 접속 정보 보기에서 나오는 IP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넣게 되면 이제 이 문제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제 여기 있는 포트 번호랑 IP 주소랑 포트 번호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문제 파일이랑 똑같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넣게 됐고 거기에 입력을 넣고 지금 이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상태로 ID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 하나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실행돼서 그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at flag라는 명령을 쳐서 플래그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면은 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NX 보안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스택에 뭔가를 넣을 수 없을 때, 스택에 쉘 코드를 넣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리턴 어드레스를 이제 실행 권한이 있는 어떤 함수의 주소로 덮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시스템 해킹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캡처를 할까요? 캡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줍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한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스터디 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강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실습을 하다가 뭔가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